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복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의 19번입니다.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틀린 걸 찾는 거네요. 1번, 중복보험이란 수개의 보험계약에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그죠? 계약자는 동일할 필요 없죠. 다만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되죠. 그죠? 예, 맞고요. 각 보험계약의 기간은 전부 공통으로 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하나여 중복보험으로 본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이 그 보험 목적에 대한 1차 보험 계약과 피보험 이익이 동일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차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이 그 질권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많아서 1차 보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다면 양수인이 체결한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동일한 피보험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복보험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말을 잘 봐보시면 뭐 질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 보험사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이 질권자에게 기소할 가능성이 많아서 1차 보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피보험 이익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뭐 우리가 뭐 이걸 일일이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사정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이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평가사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동일한 피보험 자에 되고 동일한 피보험이 있어야만이 중복보험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게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므로 맞고요.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이것도 우리 시험범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과 사업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제 판례도 결국 뭐냐면 뭡니까, 산업재해 보상하고 자동차 종합보험하고 보험의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험의 목적이 다르니까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이 되고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이 중복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복보험이 아니야, 이렇게 이거 자동차 보험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하고 같이 든 것은 중복보험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질문도 맞는 거고요. 4번,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이것도 중복보험이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했어요. 중복보험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도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렇죠? 이러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의 원칙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뭡니까,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정사 문제에서도 난이도가 아주 상급 문제예요. 상급 문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이거는 이제 뭐 강행 규정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막 떠들어 놓는 거 있죠. 그런 경우만 정확하게 강행 규정이고, 대부분 다 뭐라 그랬죠? 임의 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법보험편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내용 대부분의 법 규정이 보면 강행 규정은 몇 개 안 되더라. 박승희가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 뭡니까? 강행 규정이라고 제가 다 교재에다 다 표시를 해놔놨어요. 혹시나 혼선할까봐.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게 임의 규정이야 강행 규정인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 한도에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연다하여 보상한다 해놓고, 단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개별 약정을 통해서 보상 책임 방식을 다르게 규정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제 그 법 규정 돼 있고, 그 하단에다 또 다른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있죠. 거기 이렇게 내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렇게 이제 4번이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사정사 문제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좀 상급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뭐 임의규정인가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법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필요한데, 이런 내용은 법규정 내용만 알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은, 혹시나 해갖고 제가 이렇게 요 내용을 넣었어요. 그렇지만 빨갛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가볍게 읽어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44회 10분 문제네요. 자, 이제 이게 계산문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가 건물에 대해서 보험가액을 1억 원으로 했어. 예, 1억 원짜리 이제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인가 봐요. 가보험회사의 보험보험이 1억 원으로, 을보험회사는 6천만 원, 병보험회사는 4천만 원으로 화재보험 계약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가액 금액을 중복보험이 맞잖아요. 그죠? 동일한 보험의 목적. 예. 동일한 피보험자죠. 예. A. 그죠? 예. A인데, 결국 뭡니까? 보험가액은 1억인데, 보험가액 금액은 어떻게죠? 예. 2억을 들었죠. 그러니까 중복보험을 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불이 이제 났어요. 화재로 인해서 5천만 원 손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느냐 하는 문제죠.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돈은 얼마가 지급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일부 보험 든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헛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원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만 지급하죠? 네, 2억 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최고 맥심은 1억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손해는 얼마가 났습니까? 5천만 원 났잖아요. 5천만 원. 그러면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 지급됩니까? 예.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해서. 그죠? 예.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 5천만 원을 을보험회사, 갑보험회사, 을보험회사, 병보험회사가 서로 이제 비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져서 5천만 원을 갚는 그런 시스템이죠. 중복보험은. 그렇죠. 그렇게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사기로 체결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사기로 체결하면 무효가 되니까 보험금이 지급 빵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단서가 있는 거고요. 각자가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했다. 아까 전에 요 규정이 임의규정이라고 말했잖아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이해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낑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은 아주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 보험을 아는 사람이 낸 거예요. 그죠? 예, 사기로 체결하지 않았고 이런 단서도 다 넣었다는 얘기는 법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분이 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런 법 규정대로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그런 문제죠. 그죠? 예, A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막이야 구두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혼선해 오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면서 제가 한번 적어 봐봤어요. 가입 금액은 그 갑한테는 1억, 을한테는 6천만 원, 4천만, 병한테는 4천만 원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죠? 법령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해서 책임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 한도는 얼마겠습니까? 여기서는 A 갑은 5천만 원이죠. 예. 왜냐하면 보험 가액은 1억인데 5천만 원 손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5천만 원. 가입 금액 한도는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을은 어떻게 되죠? 가입 금액 한도가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5천만 원 50% 손해됐으니까 3천만 원이 가입 금액 한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은 어떻죠? 4천만 원에 50%니까 2천만 원. 이게 이제 가입 금액의 한도예요. 이 한도가 결국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 될 거예요. 그죠? 이 1억 중에서 가입 금액의 비율로 지급보험을 산정해서 주죠. 예. 그래서 이 5천만 원 중에서 결국은 50% 가입 금액이 요 1억 중에서 값은 50%잖아요. 비율이. 그죠?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을은
3천만 원에서 그 30%니까 예. 그 뭡니까? 5천만 원 손해 중에서 30%는 얼마죠? 예, 1,5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리고 5천만 원 중에서 가입 금액의 비율은 여기는 20%만 책임을 지는 거니까 5천만 원 중에서는 20%만 책임지면 얼마 책임지다? 1,000만 원 손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2,500, 1,500, 4천, 5천. 그래서 5천만 원 손해를 딱 이렇게 각사에서 책임 분담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거죠. 예, 전부 원래로 따지면 그 뭡니까? 여기서 값 한 군데만 들었으면 값이 그냥 5천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5천만 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의뢰한테도 들어가고 병한테도 들어갔고 중복보험이 되다 보니까 얘가 그 값이 죄송합니다. 값이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값과 을과 병이 나눠서 이 5천만 원을 서로 비례해 가지고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예, 이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암산을 해도 쉽게 될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이해가 그냥 쑥 암산으로 해버리면 쉽게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를까봐 제가 한도, 가입금액, 비율, 지급보험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 쉽게 말해서 이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됐어요. 그 건물 가액이 1억인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입 금액이 2억이건 1억은 뭐 상관없이 무조건 놓고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손해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갑사, 을사, 병사가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나눈다? 예,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가입 금액의 비율로 그 나눠서 보험금을 주니까 여기 1억 6천만 원, 뭐 4천만 원이니까 50%, 30%, 20%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갖고 50%, 30%, 20%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되죠. 예, 그렇게 암산으로 하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표로 나눈 거는 여러분들한테 가입 금액의 한도의 비율 뭐 이렇게 뭐 한도에서 가입 금액의 비율로 뭐 이렇게 뭡니까 연대해서 책임진다.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43회도 보니까 거의 동일한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중복보험 문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금액을 산정하세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일부보험에서 치료 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생사 문제는 거의 이렇게 중복보험 문제는 다 계산형 문제로 나온다면 우리 시험 문제 또한 금년에는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가 소유한 보험가의 1,000만 원인 도자기 파손에 대해서 을과 400만 원, 병과 600만 원, 정과 1,000만 원 하니까 2천만 원이 가입됐죠. 그죠? 그러니까 가액보다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 들었으니까 결국은 중복보험인 거죠. 만약에 그 뭡니까? 의뢰사에다가 그냥 400만 원 들고 의뢰사에다가 600만 원 들고 의뢰사에다 1,000만 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초과보험이 되는 거예요. 중복보험이 아닙니다. 그죠? 각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한 회사 계속 들었으니까 그러면 가액보다도 뭐 가액 금액이 커져버린 거죠. 초과된 거죠. 그죠? 예. 그것을 의도적으로 알고 가입했으면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 돼서 무효가 될 거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중복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을병 정에다가 각 보험회사와 이렇게 가입을 했으니까 이건 중복보험이 되죠. 예. 자, 중복보험이 되게 되면 전부 파손됐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짜리 도자기가 완전히 그냥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얼마 지급됩니까? 총 합쳐서 하여튼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가장 암산으로 하면 그죠? 예, 1,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각사의 뭡니까? 가입 금액의 그 비율로 분담해서 지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을사는 400, 병사는 600, 정사는 1,000이니까 요게 20%, 요거 30%, 요거 50% 이렇게 하면 딱 맞겠네요. 그죠? 그럼 20%면 1,000만 원이 20%면 200만 원. 병은 어떻죠? 예, 300만 원. 요거는 정은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해놓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을보험회사는 200만 원이 보상 책임. 그렇죠. 50% 그죠? 200만 원 맞고요. 병보험회사는 600만 원 한도 내서 연대하에 책임진다. 예. 병보험회사는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6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가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600만 원 한도에서 예, 뭡니까? 가입 금액의 비율로 책임을 지니까 예, 600만 원 한도에서 그 가입 금액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20%, 30%죠. 여기는 그죠? 30%인 300만 원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해서 책임진다. 요 얘기도 맞죠? 예, 정보회사는 500만 원 보상 책임진다. 그렇죠? 예, 1000만 원이니까 50% 500만 원 책임지는 건 맞고요. 자, 갑이 정보회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 예, 정보회사 야 당신 나한테는 안 받을게 하고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 을보험회사, 정보회사는 각각 400만 원, 600만 원 보상 책임을 집니까? 아니죠. 예, 그 뭐죠? 그 보상 그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법규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비록 포기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예, 그 동일하게 보험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리에 가입을 안 했다면 여기서 400만 원 책임지고 여기 600만 원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원래 그죠? 예. 그런데 비록 포기했다 할지라도 예, 이 정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걸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 여기서 지급한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결국 자기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 책임 보험금 있잖아요. 그것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나온 200만 원, 여기는 300만 원, 요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 규정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죠. 예. 이제 그 4번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다른 보험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가 오래 붙여놨네요. 예. 요래갖고 이제 그 취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교재에도. 통모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했어요. 야, 당신한테 안 받을 테니까, 이쪽에 일단 열어들자. 그러면 너한테 안 맞는다고 하면 여기서 다 내가 1000만 원 받아버리면 되잖아. 400만 원, 600만 원 받아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통모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예. 비록 권리 포기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여기서 400만 원, 600만 원 책임 안 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원래 자기가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 금액만 책임을 집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또 계산문형 문제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사정사 문제는 갑은 자신 소유의 보험가액 1억 원 건물에 대해서 을보험회사와 보험금액 9천만 원, 병과 6천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중복보험이 되잖아요. 그죠? 화재보험을 체결했고 두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에 화재로 인해서 5천만 원 손해가 났네요. 그죠? 50% 손해가 난 거예요. 다음은 각 보험자의 책임과 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을 기억리는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묶인 것은 당사자 간의 중복보험, 일부보험에 다른 약정이 없다. 그러니까 예,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이 법규정이 따르는 거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정사 문제는 거의 이렇게 뭐 오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탁 잘 집어넣어 놨네요. 자, 을은 갈로, 병은 뭐의 보상 책임을 지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지금 뭐겠습니까? 결국 보험금을 얼마를 책임을 진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5천만 원 손해가 나면 이 5천만 원을 나눠서 책임지겠죠. 가입 금액의 비율로. 그죠? 예, 가입 금액의 비율이 뭡니까? 이건 9천만 원, 6천만 원이니까 대충 암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60%고 이게 40%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5천만 원의 60%는 3천만 원. 예, 5천만 원의 40%는 2천만 원이죠. 5, 4, 20.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 2천만 원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암산으로 했습니다. 자, 을은 갈로, 병은 갈로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뭐뭐의 한도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잖아요. 가입 금액의 한도.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이 가입 금액의 한도라는 건 뭐냐면요. 1억 원 보험 가입인데 실제로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라는 건 뭡니까?
1억 원에 5천만 원 손해가 났으면 9천만 원은 보험 가입해서 일부 보험으로 들은 거잖아요. 이 하나의 회사로만 보면 그죠? 일부 보험으로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5천만 원의 손해가 났으니까 50%만 손해가 났으니까 어떻게 4,500만 원, 50%, 9천만 원의 50%인 4,500만 원에 대해서 원래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일부 보험으로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것이 바로 이 한도입니다. 일부 보험의 한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60만 원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요? 네, 6천만 원을 보험을 가입을 들었어요. 그러면 50% 손해 났잖아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의 50%는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진다는 것은 바로 이제 가입금액의 한도가 되겠고요. 요 앞에 거는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참 좋죠? 예, 법규정을 우리는 요거만 주로 지금까지 물어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산술적으로, 그거를 이제 어떤 것이 맞느냐 하고 이렇게 찾으라 하는 문제니까 아주 좋은 문제 같아요. 자, 중복보험에 관련되는 거 문제 풀어봤고요. 일단 법규정은 우리는 무조건 놓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 그죠? 목적, 피보험이 또 동일해야 되고, 동일한 사고야 되고,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돼야 되고, 그렇죠? 예,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이 총액보다도 보험가입이 그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죠? 여기는 현저하게가 없죠. 1원이라도 초과하면 그건 중복보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초과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만 초과보험이 되고, 조금 오바된 거는 그 정도까지는 뭐 그냥 이득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해갖고 그냥 그런 것은 이제 초과보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중복보험이라는 건 어쩌나 저쩌나 A사, B사, C사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회사가 야 그럼 우리가 더 낼게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총액이 더 많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넣고 그것은 비례해갖고 각사에서 비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현저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가입을 초과하게 된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저하기가 없죠.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계산 문제 풀면서 그 예를 다 시켜드렸어요. 그죠? 가입금액의 한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그 보험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은, 이 양 내용은 이제 그 중복보험 가입하게 되면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통지 의무 규정은 있어요. 이걸 갖고 이제 타보험계약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보험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손해보험 통치 관련되는 문제 풀어봤을 때, 그죠? 예, 인보험에서는 중복보험 아무렇게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보험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복보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예, 암보험을 내가 막 10군데 가입하건 괜찮아요. 그런데 손해보험은 그렇게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을 넘어서서 지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죠.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가 안 되니까 뭡니까? 그래서 고지의무, 예, 중복보험 가입했다는 사실을 속이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통지의무에 대해서도 어떤 뭡니까?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냥 통지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다라고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법 규정이 돼 있을까요? 예, 그 정도로 또 보험에서는 알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통지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법 규정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복보험 또한 초과보험의 구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가입보다 보험가입 금액이 더 크니까 결국 그 뭡니까? 그 보험금 노리고 중복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초과보험처럼. 그렇기 때문에 알고서 중복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무효로.
그래서 제 교재도 잘 뽑으시면 알지만은 전혀 그 중복보험 가입했다는 것을 뭡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아마 그 교재 그 예시를 할 때 사례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알면서 중복보험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초과보험하고 똑같아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요게 이제 그 문제에서도 나왔죠. A, B, C가 있으면 A에 대한 보험금은 나 그거 안 받을래 하더라도 B, C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A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똑같은 그런 구조로 B와 C도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다. 그거잖아요.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바로 그런 거네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해가림 시설 같은 거는 농약물 제어보험이고 NH 손보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네, 3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풍세보험이라고 있나 봐요. 그거는 또 삼성 화재보험인가 거기서 이렇게 또 주관하고 있다 그랬던데 거기에 또 다시 해가림 시설 2천만 원을 추가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복보험 가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이 3천만 원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중복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재결 당시에 보험 가입이 3천만 원이니까 그죠? 중복보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가림 시설이 다 망가졌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암산으로? 그렇죠. 총 두 회사가 합쳐서 3천만 원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이상은 지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예, 각자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나눠서 지급을 하죠. 그죠? 그러면 요 지금 보면 한 군데는 NH농협에는 3천만 원 가입했고 뭡니까? 삼성화재는 2천만 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NH농협에서 60%를 부담만 하는 거고 여기가 40%, 삼성화재는 40% 부담하면 되겠죠. 3천만 원에 40%면 얼마? 1200만 원. 요게 3천만 원이 60%면 3628, 1800만 원. 합하니까 어떻죠? 3천만 원 딱 맞죠. 예, 요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 교재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봤는데 사정사 문제는 이런 문제가 꽤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금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복보험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해계 산정 기준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